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이제 전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재가 현재 좀 빛을 발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도 제재 좀 더 큰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어려워진 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북한이 이러한 난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올해 9월 9일에 예견되어 있는 이른바 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고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도 암초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의 계기로 삼아서 이 개선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복심을 품고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언뜻 듣기에 핵무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경제적 이득도 보면서 핵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 뭐 이런 걸로 저희도 비춰진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북한과 그 어떤 회담도 없다. 물론 1.5 트랙, 2 트랙의 회담들은 조금씩 진행됐는데 정부 간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 간 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랬고 중국도 역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로서는 역시 가장 뚫기 쉽고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판단이 되는 한국을 통해서 제재도 좀 느슨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좀 호전적인 이미지도 좀 감쇄를 시키고 그리고 핵을 가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미국과의 대화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이제는 수백 차례를 강조를 했을 겁니다. 절대로 비핵화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핵보유국의 지위는 다 노리면서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체제를 안정시키겠다. 아마 그런 것이 기본적인 복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에 핵이 있는 한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그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핵은 남한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대신 이건 다른 목적이니 남북 간에 서로 통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의 주장은 바로 그렇습니다. 핵은 우리 민족 전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김씨 체제의 안정을 지키고 둘째는 그것을 무기로 해서 전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라는 그 처음 공화국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만약에 한국을 기습으로 공격할 때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군 보고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면 일본이나 하와이나 괌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에 있는 모든 전략 목표들을 타격을 하겠으니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한반도를 전격적으로 해방하겠다. 이런 복심도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논리대로 한다면 핵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대신 우리 남북한이 서로 잘 지내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술 전략을 펼칠 텐데
그러면 그 중에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이 북한 예술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게 선무 공작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술단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조금 다시 돌아가면 네. 미국이 3월 달까지 시간이 없다. 네. 3월 말이 지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니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3월 위기설이 계속 돌았거든요.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의 제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3월 달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벌었다. 예. 그건 틀림없고 네. 그리고 우리로서 얻은 거는 뭐냐면 평화인이 축제자 한국 전체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그래도 그 기간엔 도발을 안 할 테니 네.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요거는 남북의 생각이 일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3월 이후에 비핵화 진정성도 안 보이고 네. 만약에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을 쏘거나 네. 말 그대로 통신위성을 쏠 수 있는 그래서 통신위성을 통해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미국으로 향하게끔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네. 수단을 확보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정말 미봉책에 불과한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 400 내지 500명 적어도 네. 그 정도의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예술단, 대표단 뭐 한 8개의 대표단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KTX도 탈 거고 서울도 볼 거고 네. 강릉도 볼 거고 시골 평창도 볼 거고 네. 아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건 우리가 얻는 측면입니다. 반면에 북한 지도부로서 얻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남과 북은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난무할 겁니다. 아마 네. 공동응원단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구호가 계속 나올 거고 한반도 기도 사용하고 한반도 기도 나올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서울에서 공연을 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이나 강릉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40명이 와서 정말 한국을 들썩들썩하게 하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 이게 평창올림픽이냐 아니면 평양올림픽이냐 평양음악대회냐 음악체전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 정부가 이것을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서 모든 것을 평창올림픽 체전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공연이나 민요응원단에 초점이 간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고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뭐 사실 음악 하는 동안에도 뭐 어떤 민족적인 뭐 아리랑 같은 건 틀림없이 할 네. 겁니다. 하면서 이제 김정은과 김일성과 김정일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2월이 무슨 달인가 하면 북한에서 제일 큰 민족 경사의 달입니다. 어떤 경사에 다르죠?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네. 만약 2월 달에 서울에서 그것도 2월 15일이나 16일에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면 네. 이 그림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봐라. 나만 많은 사람들도 북한의 선전에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열광하고 공연에 열광을 했다. 이건 장군님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민족적인 색채를 넣어서 뭐 우리 민족끼리든가 우리 민녀든가 뭐 축하를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에 선전을 넣지 않으면 북한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석이조네요. 남한 사회에 북한의 쉽게 말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북한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남한 사회에 좀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또 대내적으로 또 남한은 이렇게 우리 북한을 좋아하고 있다. 예.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올 겁니다. 뭐 최령해가 오든 최유가 오든 네. 뭐 배가 오든 비행기가 오든 이걸 제재에
첫 구멍을 뚫어 놓는 거거든요. 바늘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는 분명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 잔치에 장을 펴주는 그런 셈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에 정말 멍석을 펴주고 네. 어떻게 더 심하게 말하면 소치 올림픽 때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또 한 번 노력을 해서 평창 올림픽을 만들었는데 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정부나 국민의 애타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밥상을 정말 맛있게 차려놨는데 뭐 같은 동포끼리 숟가락 2개, 3개 올려놓는 정도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또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근데 그 잔치판을 북한이 통째로 들어 앉아서 우리가 객으로 변하고 주가 북한이 될 그런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가 이번 회담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할 때 북한이 이제 응원단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응원단들의 뭐 숙식뿐만 아니라 오가는 왕복 비용도 다 대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 이런 국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저는 그 한 500명에 이르는 북한 모든 성원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평화의 체전에 맞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고려 항공기가 서울에 오고 그 제재 대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선박이 한국에 오고 그래서 뭐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 뭐 이번에 뭐 윤활유니 뭐니 싹 다 교체를 해달라 네. 이런 것들은 다 제재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판문점을 통해서 온 순간부터 우리가 태워서 네. 결국 쭉 데리고 다니면서 운반시켜주고 밥을 먹이고 숙소하는 것까지는 저는 국제사회가 양해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려 항공기가 서울공항에 들어오고 그리고 만경봉호든가 북한 배가 들어오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선물들을 뭐 저 한 사람 500명인데 거기다 $100짜리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몇백만 달러가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제재위원회가 틀림없이 문제를 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제재의 구멍을 뚫고 제재의 그물망을 넓혀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정말 제갈량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상식 아닙니까? 네. 상식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상식을 조금 뛰어넘거나 상식을 배제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전 세계도 유엔 제재위원회도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북한이 이 국제 규범이라든지 이런 상식을 잘 따르는 집단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이게 과거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남북한의 합의가 이번에도 보면 그럴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 뭐 아주 막연한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와서 예를 들면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더니 이 핸드폰이 필요하다. 이걸 지원해달라. 그럼 자기들이 핸드폰을 여기서 쓰면서 자기들끼리 쓰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안 해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재 위반이죠. 네. 이제 삼성 휴대폰이든 LG 휴대폰이든 어떤 휴대폰을 최첨단 휴대폰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백 개를 넘겨주는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전기들 하나씩 나눠주고 버스 기사들 뭐 그 사람들 단장 우리 해당 당국 지원단하고 통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 사실은 뭐 핸드폰 500명이니까 핸드폰 500개를 달라. 이런 요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딱 집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모든 비공식적인 접촉도 다 제한되고 네. 그러는 상황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최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신들이 와서 네. 편하게 잘 먹고 잘 쉬면서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제재에 위반되는 물자들을 당신들한테 주면서까지 우리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우리가 똑바로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 바람은 어쨌든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또 가장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 가족을 상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바람인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네.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가 그리는 그림일 겁니다. 네. 근데 북한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올림픽에 왜 체육 축전인데 체육 실무 회담을 먼저 진행하지 않고 왜 예술 회담을 먼저 진행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지금 검색어 몇 위에 올라가는 게 다 모란봉악단, 현송월, 네. 북한 예술단 그만큼 관심을 벌써부터 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 북한이 이번에 한국을 아마 들썩들썩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분위기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이산가족 상봉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자 한미 군사훈련을 임시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연기 아니라 완전히 중단해 버려라. 네.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이끌 것이다.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안 받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영원한 연기나 중단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구구조를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라는 것을 잘 지내고 그러면서 제재전선에서 한국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회담을 해서 있는 기존의 핵은 둬두고 나머지 핵에 대해서는 뭐 핵실험도 더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미국이 대사관을 파견하고 적대시적직 철폐하고 이런 양쪽이 지금 침대에 같이 눕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동상이몽인 거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가 관련 부서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네. 저쪽 북한의 술수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이미지, 예. 북한 체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만 심어놓고 그리고 북한에다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4월달, 5월달쯤에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러면 네. 이 4, 5개월의 노력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결국은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북한이 잔치판을 펼쳐주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네. 이것을 우리 정부가 세세히 준비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것이 실수하고 미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아마 그 남남 갈등은 그 후에 더 격화될 수도 있고 남북 갈등도 심해질 수가 있다. 그럼 고 선생님 보시기에 이미 다 북한의 노림수도 있고 남한 정부에서도 바라는 바가 있고 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자국으로 이끌어가려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뭐 단호할 것은 단호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회담 진행 정령에서 우리하고 합의를 깨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 나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여론에서도 이게 왜 북한 예술단이 와서 왜 이런다는 거냐. 거기다 또 하키 공동 선수단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으면서 지금 여론이 약간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들을 잘 반영을 해서 회담에서 이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당, 뭐 우리 어머니 그리고 조국이 진달래
이게 북한이 하는데 지달래 우리나라도 많이 피는데 근데 그게 다 김일성 항일발전을 칭송하는 노래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 북한 사람들한테 좋게 대해서 와 있던 500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끔 하는 거.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보고 자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이 판을 벌쳐놓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당신들도 내놓아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핵 실험 안 하겠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같은 거 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내도록 해야 되겠죠. 네. 2차적인 단계에서. 그리고 2차적인, 3차적인 단계에서는 비핵화해서 정말 우리 민족끼리 한번 해보자. 남과 북이 비핵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네. 이러면 문재인 정부 아마 100년이 지나도 칭송을 받을 정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인 포석으로 깔아놓고 쭉 끌고 나가야지 그냥 단기 구멍을 막는데 끌려다니다가는 이건 사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네. 북한의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 된다.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항상 그래왔듯이. 네. 이번 또 평창 올림픽에서 이제 북한이 참여하는 건 뭐 좋습니다만은 네. 단일팀을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일듯 하나 그 수년간 준비해둔 선수들에게는 이것도 갑자기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 네. 전 세계인의 축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 한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취지를 살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하키팀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아이스하키 팀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바로 우리 여성 아이스하키 팀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이스하키 경기는 1분, 2분의 선수를 한 명씩 교체하면서 팀워크를 중시하는 경기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다. 네. 그러면 만약 뭐 한두 명 정도 들어오는 거는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0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경기력을 아예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선수들 자체도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가 나오는 다큐를 봤는데 네. 거의 다 흑수저들입니다. 네. 이 23명의 예. 이 청춘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그다음에 무슨 밤에 알바를 뛰는 사람, 낮에도 알바를 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의 국가대표 수당을 받고 그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네. 그리고 한번 올림픽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똘똘 뭉친 선수단인데 여기다 갑자기 북한 선수를 6명, 10명을 갖다 내보내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6명, 10명 엔트리 빠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선수단 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지금 IOC하고 문제가 있고요. 이제까지 그렇죠. 없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33명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33명이 경기를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정돼도 22일쯤이나 돼야 확정이 되겠는데 그러면 보름밖에 남질 않습니다. 보름 동안에 무슨 팀워크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 선수단한테 이 감독한테 의견을 물어봤느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 당사자들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위안부 문제도 그랬고. 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나온 거 보면 대화를 안 하고 벌써 9일날 회담 때 이미 언지를 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고 뭐 좋습니다. 국가적 견지에서 그래 올림픽을 위해서 평화를 몇 달 동안 가져왔는데 선수 몇 명 희생해. 그건 우리 자본주의, 우리 개인 자유민주주의가 허용되는 우리 사회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기 입장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올림픽
주최국이 깃발을 이제까지 들고 나간 역 전통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기회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반도 기회에 대한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나갈 때 남북한 같이 서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거리 간격 조금 뜨고 우리 앞에 태극기가 기수가 태극기를 들고 네. 뒤에 한 뭐 10명이면 10명이 한반도기 흔들고 북한은 인공기 들고 또 뒤에 몇 명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이러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도 전체가 그 한반도기에 대한 그 내력도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얘기는 한국 민단하고 조총련하고 합의해서 만들었다는데 아마 북한이 주장을 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거든요. 예. 이런 정체불명의 한반도를 길을 우리 주최국 선수단이 깃발을 들고 나간다 그러면 저건 도대체 무슨 깃발이야? 전 세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비책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 정신은 뭐 변하기는 합니다만은 올림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네. 개인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장인데 그렇죠.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 정신을 찾아서 제대로 된 그 올림픽 축전이 돼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이 새로운 그 관계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 큽니다만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한쪽의 그 정치적 계산에 휘말려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북한이 이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남북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